지금 보시는 것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석굴암입니다. 돌을 조각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자랑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 단단한 돌을 이용해서 이런 예술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과학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예술로 승화된 돌과 그 속에 담겨진 비밀, 그리고 신비의 돌이라고 불리는 보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돌의 역사. 그동안 돌은 우리 곁에서 아름다운 문화재를 탄생시켰고 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우리가 몰랐던 돌의 신비, 그 모든 것이 지금 밝혀진다. 익산 미륵사 절터에 있는 보물 236호 미륵사지 단간지주. 통일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중요한 석조문화재다. 이 단간지주가 최근 재현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정다듬 공법을 썼고, 우리 석조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이 작품을 완성한 김종원 씨는 원래 단간지주의 투박한 질감을 그대로 살리는데 가장 노력했다고 한다. 현재 저 작품도 전통적인 정다듬으로 단간지주를 완성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아주 투박하면서도 아주 그 정감 어린 느낌이 전해져 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다듬 기법이란 정과 망치만을 이용하는 기술로 고도로 숙련된 석공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떻게 이런 단순한 도구만으로 돌을 자유자재로 조각할 수 있는 것일까? 어느 방향에서 정을 대고 망치로 때렸을 때 잘 떨어지는가, 또 잘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체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져보시면 매끄럽다라는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아, 이쪽은요? 예, 좀 까실까실한 느낌이 올 겁니다. 이쪽 방향에서 정을 대고 때리면 잘 나가는. 석공들은 눈에 보이는 미묘한 무늬의 차이와 손끝으로 만져지는 질감으로 돌을 조각하는 방향을 찾는다. 실제로 어떤 방향은 돌이 가볍게 떨어져 나가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는 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화성암에서 그런 아주 차이점, 미묘한 차이점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고도의 숙련된 석공분들이고, 휘저감, 대리석 같은 경우는 실제 무늬가 그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그 산출되는 화강암들은 워낙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석공만이 결을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그마가 식으면서 발생하는 힘의 방향에 따라 물질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돌에 특정한 결이 생기게 된다. 화강암의 경우 이런 결을 쉽게 구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석공들의 기술이 예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석조문화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1000년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본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화강암의 내구성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고 있다. 익산시 황등면에 위치한 한 채석작. 우수한 화강암이 많이 나오는 산지로 유명하다. 채석 작업이 한창인 이곳에서는 거대한 화강암을 최신 장비를 이용해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고 있었다. 특히 이곳의 화강암은 그 색이 고르고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철분 성분이 없어 풍화에 강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저 옆면이 한뜻에 잘라졌으니까 와이어 커팅이라고 합니다. 와이어 커팅. 화강암을 채석할 때에는 균열이 생기지 않게 자르는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 화강암을 원형 그대로 채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장비가 발달했다고 해도 과거 석공들이 알아낸 돌의 결에 대한 지식은 현대에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화강암에 존재하는 결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중 한 논문에 따르면 화강암을 보다 효율적으로 채석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결의 방향을 밝혀놓고 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돌도 결이 있어가지고 그쪽 방향은 돌이 잘 갈라집니다. 결이 아닌 쪽은 안 갈라집니다. 나무처럼 그 결이 있습니다. 최근 화강암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는 첨단 연마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화강암이 예술을 넘어 석재 산업의 주요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물다듬 무늬석이다. 화강암에 다양한 빗살 무늬를 새겨넣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물다듬 무늬석을 만드는 장비에는 고압수 분사장치, 분진 세척 설비, 고압 펌프 시스템, 압축 공기 등이 필요하다. 이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돌의 강도를 이길 수 있는 초고압의 물을 생성해낸 다음 그 물로 무늬를 새기는 것이다. 현대에 아주 잘 발달된 초고압수를 생성하는 그런 선진 기술을 응용해서 석재의 강도가 보통 1700kg 정도 나오는데 그보다 더 센 압력을 순간에 만들어내서 석재 표면에 부딪혀 줌으로써 무늬를 얻을 수가 있고요. 뭐 1500배, 1700배, 1800배의 힘을 순간에 준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것은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그런 장비가 아니면 생산을 못하는 그런 압력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물다듬석은 그 다양한 무늬 때문에 다양한 석조 건축물에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화강암을 연마했을 때 보여지는 어두운 색과 반짝거리는 광택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돌을 연마를 하게 되면은 돌이 굉장히 거울처럼 판판해집니다. 평평해지면은 보석처럼 빛이 안에 들어가서 내부 반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빛이 다 반사가 되지 못하고 일부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강암의 경우는 연마를 하게 되면은 난반사를 일으킨 것보다는 훨씬 더 색이 어두워지고 난반사 일으킨 부분하고 다른 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연마를 해도 돌은 보석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다. 그 차이는 생성 과정에서부터 나타나는데 화산 폭발을 통해서 생기는 화성암 중에서 마그마가 빠르게 식을 경우 돌보다 고운 결정이 형성되면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 예로부터 부와 명예를 나타내는 상징이자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던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연마사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왔다. 그 질문은 1919년 톨코우스키에 의해 해답을 얻었는데 바로 그가 창안한 아이디얼 컷 때문이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가장 높여준다는 이 최상의 커팅 비율 속의 숨은 비밀은 무엇일까? 다이아몬드 연마에 관한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이곳. 자동화 기계를 통해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다이아몬드를 58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으로 가공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형태다. 연마를 통해 점점 더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이제 지구상의 가장 경도가 센 모수 경도 10의 어떤 광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광물도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로서밖에 가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숫돌 역할을 하는 이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재질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연마는 비율과 각도의 싸움이라고 불린다. 완벽하게 연마된 다이아몬드에서만 볼 수 있는 에로우 형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 8개의 화살촉 모양이 펼쳐진다. 이 문양은 아랫부분의 한 면이 대측면에 반사되고 그 반사각이 밑면에 비쳐서 나타나는 것이다. 58개 모든 면의 각도와 대칭이 최상의 수치로 이루어져야만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탄생한다. 다이아몬드를 둘러보았을 때 원주의 선이 일정하지 않으면 상부의 각도가 균일하지 않은 것이다. 또 위에서 보았을 때 그 중심축이 치우치게 되면 각 면적의 비율이 틀어지고 다이아몬드의 생명인 빛의 반사율이 떨어지게 된다. 과연 각도와 비율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우리는 3가지 다른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비교해보았다. 투명도에서도 같은 원석이고 색상도 같은 H등급으로 나타났다. 중량 역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즉 커팅 비율을 제외하고는 같은 조건이라는 얘기다. 최상의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라운드 불린 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라운 면 쪽에 이루는 각도는 34.5도고요. 파빌리언 쪽에 이루어지는 각도는 40.75도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이루어지면 빛이 전반사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휘광성이 좋고 아름답게 되는 거고요. 만약 그 각도를 좁아지거나 넓어지게 되거나 그 각도에 맞지 않게 변한다고 한다면 빛이 이제 휘광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치도 많이 하락될 거고요.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비밀에는 최상의 커팅 각도가 숨겨져 있다. 거들이라고 불리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윗면을 크라운, 아랫면을 퍼빌리언이라고 하는데 그중 아랫면인 퍼빌리언의 각도가 각 등급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등급인 엑설런트의 경우 퍼빌리언 각도가 40.75도, 굿은 39도, 그보다 낮은 푸어 등급은 42도로 나타났다. 퍼빌리언 각도에 따라 등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각도가 40.75도일 때 다이아몬드 안에서 빛이 전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보석 산업과 연마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익산의 보석박물관. 이곳에서 확인한 것은 보석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연마 기술 또한 보석에 대한 인간의 사랑만큼이나 크게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왜 모든 보석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각도와 비율로 연마되지 않는 것일까? 전문가를 만나 에메랄드의 경우 주로 사각형으로 코팅되는 이유를 물었다.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라운드 브릴리언트로 깎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메랄드의 경우 육각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 중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형보다는 사각형으로 연마하는 것이 좋다.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그 여타 또 보석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비중이 다 틀리게 돼 있는데 그것은 원자 구조에 따른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비중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보석마다 다른 비중 속에 보석 감정의 비밀이 있다. 보여지는 부분들이 다 호박같이 보이시죠? 보석을 다 같은 호박처럼 보이지만 특정 그렇죠. 비중액 속에 넣으니 진짜 호박은 뜨고 가짜 호박은 가라앉는다. 비중이 아니죠. 1.08 호박 원석입니다. 원석이면 그 무게,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부피에 떠나서 떠야 되겠죠. 네, 무거워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무거워 보이겠지만은 자 한번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부피가 커도 진짜 호박일 경우에는 비중액에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중이란 그 성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아무리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도 비중까지는 모방하지 못한다.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 보석 감정 기술 역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3,000여 종의 광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100여 종의 돌이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값어치 있는 돌이 바로 보석입니다. 지구의 선물, 돌. 과학으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그 진정한 가치에 주목하자.